물을 뿌려보지만 불은 더 거세게 타오릅니다. 경기 이천시 소고리에 있는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난 건 오후 1시 반쯤. 펑 하는 굉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건물 4층에서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닥이 내려앉으면서 노동자 5명이 3층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겐 따스한 보금자리가 되고 또 누군가에겐 소중한 일터가 되는 각종 건물들. 이 건물을 지을 때마다 매번 한 명씩 죽어나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수는 417명이라고 합니다. 1년이 365일이니 하루에 대략 1.14명씩 목숨을 잃는 셈입니다. 매일 누군가 한 명은 확실하게 생을 마감하는 곳이 건설 현장입니다. 지난 10년의 통계를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400명에서 500명의 노동자가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참그,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설 현장 사고로 목숨을 잃는 건 비단 건설 노동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재개발을 위해 철거 중이던 건물이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시민 9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올해 1월 경기도 평택에서는 냉동창고 신축 공사 현장 화재 사고로 소방관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루에 한 명씩 억울한 죽음이 계속되는 건설 현장. 더 이상 다른 세상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목숨을 잃었을지 모를 건설 노동자 한 명은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었을지 모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누군가의 아들이자 딸이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는 둘도 없는 소중한 친구였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년 500명을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이유. 건설 현장 사고, 왜 이렇게 반복되는 걸까요? 산업재해의 비극 뒤에는 건설사들의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당장 공사비 몇 푼 아껴보자는 비용 절감, 무조건 빨리 짓고 보자는 속도전, 제대로 된 안전관리는 나몰라라 하는 관리 부실이 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입주 일정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겨울철 2, 3주 동안 올려야 할 것을 4, 5일에 한 층씩 쌓아 올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콘크리트가 충분한 붓기를 얻기 전에 지지대를 철거하면서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빨리빨리 속도전, 비용 절감 탓에 6명의 건설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겁니다. 2020년 4월에는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길이 치솟아 건설 노동자 38명이 숨을 거뒀습니다. 남이천 한 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참사입니다. 한쪽에서는 유증기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기름 방울이 공기처럼 둥둥 떠다니는 우레탄 폼 작업을 하는 와중에 또 한쪽에서는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절대 함께해서는 안 되는 작업이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로 참사를 불러오고 말았던 겁니다. 이외에도 각종 공사비를 줄이려다, 공사 기간을 줄이려다 건설 노동자가 죽고 다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설 산업의 구조, 다단계 하도급 구조 때문에 더 복잡해집니다. 발주처에서 공사비를 아끼겠다고 공사비를 적게 책정하거나 공사 기간이 빠듯하다고 원청에서 압박을 하기 일쑤입니다. 그때그때 공사가 생기면 계약을 맺고 물량을 확보하는 수주 산업이라는 건설 산업의 특성상 아래에 있는 업체나 노동자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안전하지 않은 일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면 다음 일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건설안전특별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책임져야 할 이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건설안전특별법이 필요합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라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법안입니다. 발주처와 원청 시공사의 의사결정 권한이 크다면 그만큼 안전에 대한 책임도 확실하게 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발주처가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충분한 공사 기간과 공사 비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에 더해 원청 시공사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 작업이 현장에서 동시 추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은 위험 작업을 동시 진행하다 38명이 한 익스프레스 화재 참사로 겪은 뼈아픈 교훈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외에도 설계, 감리 등 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이 각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이 바로 건설안전특별법입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한 익스프레스 화재 참사 이후 당시 국토교통부가 이미 발의한 법안입니다. 하지만 2021년 9월 공청회 한 차례만 진행했을 뿐 그 뒤로는 어떠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건설사들은 입을 모아 중복 처벌이라며 건설안전특별법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올해 3분기에만 해도 벌써 61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중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만 18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0%나 늘어난 겁니다. 책임조차 지지 않는 건설사들이 법안에는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데도 건설사들 눈치만 봐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국회가 머뭇거리는 사이 광주에서는 아파트가 붕괴됐고 안성에서는 물류창고가 붕괴되어 건설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수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떨어져서 자재에 맞아서 다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 집을 짓는 건설 현장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 현장이 되는 현실, 언제까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합니까?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200만 건설 노동자를 대표해서 국회의원님들과 실무진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올해 정기국회 기간 중에 건설안전특별법 반드시 통과시켜 주십시오.